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 저희 글로벌 6 그리고 글로벌 비트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저희 프로그램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일단 간밤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23일 아직 이브 전날을 보내고 있죠.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입니다. 오늘도 일제히 강세로 연출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특히나 거래량 자체가 한산했던 가운데에서 그나마 기술주들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0.57%의 플러스로서 23,560선을 뚫어냈고요. S&P 500 지수 오늘 또 다른 역사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직전 종가 기준 최고치가 6,901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0.45%의 플러스로 6,909포인트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우게 됐죠. 일단 시장은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3분기 GDP를 소화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제 속도 성장의 페이스가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3.2%가 예상됐던 터라 이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최고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견조한 소비가 핵심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 소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2분기에 2.5%에서 이번 분기에 3.5% 크게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일부 철회한 점 역시도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마치 양날의 검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악재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CME 패드워치 툴에 내년도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역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깜짝 성장은 내 관세 정책 때문이다. 앞으로 수치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면서 피력을 했고요. 지금 이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은근히 압박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에 해당하는 구리 가격 역시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18% 뛰면서 파운드당 5.57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톤당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심리적 저항선인 12,000달러 선을 뚫고 올라서는 움직임입니다. 지난 10월에 공급 부족 가능성이 대두가 됐었죠. 구리는 사실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이다 보니까 닥터 카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경기의 어떤 화랑도를 진단해주는 의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 사이클에서도 이 구리가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추세의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CIBC 캐피털 마켓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두고 여전히 건강하고 밸류에이션도 아주 높지 않다. 버블의 김새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수치 실제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지금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M7 지수가 어떻게 1년 동안 움직였는지 그 주가 차트가 나와 있고요.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 이들의 EPS 성장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PE 멀티플은 어떻게 한 해 동안 변화해 왔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를 제가 이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는 주가가 20.6%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EPS 성장은 오히려 24.5%로 실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었죠. 3.1% 선행 PER 기준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모습이 나타났고요. M7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주가를 압도하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증명했습니다. EPS 성장률 29.5%, 주가는 22% 상승에 불과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겼죠. 6% 가까이 떨어지는 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살짝 다릅니다. 주가가 16%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EPS가 여기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으로 13%대 성장했기 때문에 선행 PER 기준으로는 2.3%의 이 상승을 경험했던 한 해였고요. 중소형주들도 두드러지는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주가가 13%대 올랐던 데 반해서 앞으로 EPS 성장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21.6%의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선행 PER,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6.7%의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지표를 봄으로써 버블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버블 리스크 인디케이터라는 지표를 트래킹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버블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이 0.8 이 수준을 터치하게 되면 버블로 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까지 모두 다 0.25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버블과는 지금 시장이 거리가 먼 상황에 있다라는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면서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내년도에 대한 강세장의 진단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버블이라고 하는 어떤 리스크에 너무 겁먹어서 숨기보다는 내년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베팅을 이어가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지표였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3%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평소 30일 평균치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정도의 거래 볼륨만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클레이즈가 내년도에 대표적인 AI 수혜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를 픽한 점이 투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내년에도 AI 붐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AI 지출 급증의 수혜주 두 종목을 꼽은 거고요. 두 종목 모두에 대해서 매수를 뜻하는 비중 확대 커버리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를 기준으로 약 55% 정도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AI용 GPU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두 지위를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목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31% 정도 더 업사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간밤의 주가도 양호하게 움직였던 가운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코멘트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브로드컴 역시 2.3%의 플러스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최근 연이틀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던 오라클의 경우에는 1%대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다는 점도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M7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아마존과 알파벳의 주가가 1%대 양호한 표정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서비스나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아미스를 7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앞으로 시장 기회를 3배가량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측의 전망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M&A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주가는 한 2% 정도 낙폭을 기록하다가 살짝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은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인데 이 소재 섹터 안에서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포란 마이닝 등의 종목들이 3% 가까이 뛰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먼저 노보노디스크 오늘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먹는 비만약의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FDA가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 알약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오늘 정규장에서도 그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7.3%의 점프, 오늘 50달러 선을 뚫어낸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발주자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받아가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든지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에 대한 동반 매수세까지도 포착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아사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임원이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앤 라이몬디 COO가 지난 며칠간 16만 주의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진 거고요. 그러면서 투심이 급격히 냉각이 됐죠. 장중 한때에는 5%대의 급락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DP가 워낙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테마적인 성격이 워낙 짙다 보니까 이러한 유동성 관련 이슈에 그 어떤 테마보다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후퇴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의 동반 약세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2.3%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스트래티지 종목이 3.9%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6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라홀딩스라든지 로빈후드 역시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체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론 관련주들 이슈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CC가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모든 새로운 드론 모델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못하게 되면 자국 기업들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드론 기업으로서 언유주얼 머신스의 주가가 9%대에 뛰었다라는 점이 체킹이 되고요. 에어로바이럴먼트 역시도 2% 이상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비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